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금요일 직송 뉴스의 노과장과 함께합니다. 노민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직송 뉴스 그중에 지역 소식 뉴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띵동. 띵동. 네. 네, 오늘 지역 소식 뉴스 첫 번째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출해야 되는 많은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크게 되는 항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대료죠, 임대료.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임대료가 큰 비중 차지하니까. 가장 부담이 됩니다. 예. 이 가게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웬만큼 좋은 장소에 가게를 하나 얻으려면 월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남해군에서는 이 임대료가 한 달에 100원인 팝업 오. 스토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공짜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당 분당 100원이라고 해도 그거 거짓말인데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모두 자영업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임대료가 100원이다. 네. 거기 빨리 가야겠는데 어디입니까? 정말 믿기기 어렵습니다. 믿기지가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노과장이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도 없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혹시 100원은 100원인데 위치가 당연히 좋은 곳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이렇게도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심지어 남해에 방문했다 하면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꼭 방문한다는 관광 명소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남해군 미조면 설리 스카이워크, 그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예. 네, 이곳에 문을 연 팝업 스토어고요. 팝업 스토어 1호점이 바로 한 달 임대료 100원 이 공간입니다. 이곳은요, 휴일 기준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이 또 오시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 노른자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곳은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한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일반 농어가에서 생산한 1차 식품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가공을 하고요, 디자인을 입혀서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마켓이 한 달 임대료를 100원의 팝업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바로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이 지역 내 사업자에게 가치 실험의 장소로 공유를 하고 예. 또 남해 민간 관광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100원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명소라 할 수 있는 이 설리 스카이워크 그 안에, 네. 카페 안에 우리 지역 내 사업자에게 한 달에 100원의 임대료로 팝업 스토어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임대료 실합니까? 100원이요? 그냥 올전사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믿기지 않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기회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공간도 평야가 아닌 이상 네.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조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100원의 창업 공간은 1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그러면 한 뭐 5평 조금 넘는. 네, 예. 정확하게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예. 5.445평. 5.445평 정도. 네, 네. 예. 18제곱미터라고 네. 하죠. 입주 업종이 있습니다. 남해 관광 활성화 품목이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체험 프로그램이라거나 또 관련 서비스, 또 농식품이면 가능됩니다. 다만 음식같이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안 된다고 하고요. 이 남해 관광 문화재단은 7월 한 달 1호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6명의 새 점주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그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에 연장을 할지 여부까지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남해군을 찾는 이 관광객들에게는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테고요. 또 지역의 업체들에게는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곳에서 이 지역과 공생하는 로컬 브랜드가 좀 좋은 게 탄생되면 어떨지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성공 신화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야 네. 지역 소생에 있어서도 분명 활기를 찾을 것 같고, 요즘 뭐 자영업, 창업 이런 것들도 역시 소생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생 뉴스로 갈 텐데 이번에 노 과장이 직접 취재한 뉴스라고 합니다. 네, 문화예술에 목마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나섰는데요. 이 창원에서 청년 문화의 거리 스펀지파크가 열려서 제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창원 시민들 하면 또 창원 시민들이 아니셔도 창원의 멋진 가로수길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곳을 가면 일단 맛집들이 즐비해 있어서 예, 창원 가면은 꼭 한 번씩 가보게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접근성이 좋은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그 가로수길 가면 이 맛집 거리들이 한편에 쫙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굉장히 푸르른 네. 예쁜 그 정말 공원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텐트 치고 또 놀이시설 뭐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이렇게 돗자리 깔고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최근에 약간 디자인이 조금 이색적인 컨테이너 박스들이 네. 몇 개 들어서 있습니다. 네네. 지나가시면서 이게 뭐가 생긴 건지 새로운 맛집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15일에 문을 열었고요.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가로수길에 조성된 청년 문화의 거리입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중심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군과 함께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스펀지 파크라는 이름은 스펀지처럼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고 성장하는 젊음이라는 상징으로 이름을 스펀지 파크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의 특성처럼 무엇이든 흡수하는 젊음의 수용력과 잠재력을 연관시킨 건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또 열정과 꿈과 끼 이런 것들을 다 이곳으로 흡수시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노과장이 앞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뭐 스펀지밥 언제 나오나 뭐 스펀지로 된 뭐 네. 그런 모양의 음식을 주나 했는데 실제로 스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었고 굉장히 힙한 공간으로 저는 네. 봤습니다. 자, 청년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창원 스펀지 파크가 될 텐데 여기 가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들 어떤 공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교육동, 창작동, 다목적동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동에서는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목적동은 주로 팝업 스토어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관내 청년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창원시 내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브랜드들까지 유치를 해서 팝업동으로 재밌게 꾸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문화, 예술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창작동 소개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 작가들 그리고 단체들이 총 5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원 청년 문화예술 복합 공간 내에 입주를 할 작가들을 모집했었습니다. 네. 주로 청년 예술인들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곳은 지역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이것도 역시 18제곱미터의 공간, 한동을 5.45평. 제공을 하고요. 이미 지난 5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 우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작가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워크는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그 연결망을 뜻하는 네트워크의 합성어로 문화예술로 사회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클래식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클래식 공연도 하고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의할 장소가 이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공간적인 제약이 조금 있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떠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바느질 공예를 통해서 테디베어 인형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구슬 비즈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직장을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저는 창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곳에 창원에 남게 되면서 이제 어떤 직업으로 살아볼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여기서 작업을 진짜 마음껏 해보고 싶고 또 창원 시민들한테 요즘 환경 문제가 전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업사이클 공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인형이나 망가진 그 액세서리 등을 제가 수선하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저의 개인적인 발전적인 공간인 것도 있고 또 이제 DJ에 또 궁금하신 친구들이나 찾아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같이 해보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제가 하는 이 서브컬처가 창원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이 보여지기 위함이라서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작가분들이 입주를 해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청년 예술인 입주 작가들을 위한 어떤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런 작가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작품 전시와 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그야말로 창작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아닌데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청년들은 이런 뭐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될 것 같고 그런데 워낙 힙한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은 야 내가 저가 되겠나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다 갈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 그럼요. 예. 누구나 뭐 청년들을 위한 자리라 그래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이지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앞서 얘기 그 작가님의 인터뷰 속에서도 네. 다양한 이런 서브컬처를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저는 서브컬처란 말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청년 예술 입주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뭐 공방 아트 이렇게 많이 봤던 것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디제잉을 하시는 분도 입주해 있고 이 외에도 뭐 회화, 무용 정말 다양한 작가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분야의 컬처를 알게 되는 것도 저는 또 주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일일 창작 공예 클래스 같은 것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조향이라든지 펀칭 니들, 레진 아트 이런 것도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게 있었나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네. 해보기 어려운 경험들인데 이곳에 좀 가까이 가시면은 이런 새롭게 해볼 취미들 만들어볼 취미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체험을 원데이 클래스로 그것도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팝업 공간, 또 인생 네컷 예술 공연, 영화 상영, 또 텐트존, 플리마켓존, 그리고 홍보 부스존 등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에는요. 네. 플라워 클래스가 한창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클래스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만나보시죠. 저희 클래스 333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공방 그리고 플라워샵, 향수 공방 3명이서 이제 3주 동안 이제 3가지의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태교 수업도 하고 있고 이제 어린이들 클래스도 하고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구경할 수 있고 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청년들에게 꽤나 큰 이제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요.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해서 듣게 됐어요.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네. 청년분들만 모이셔가지고 다 같이 뭔가 열정적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생동감 넘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꽃을 만져본 게 아예 처음인데 이런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어요. 창원시 SNS도 보고 꽃집 SNS도 보고 신청하게 됐어요. 다음부터 창원시 청년 이외에도 많은 분들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야 노과장이 꽃밭에 다녀오셨고 네. 예, 이렇게 좀 클래스가 더 다양하게 마련되면 아마 청년들이 더 즐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클래스가 좀 플라워 제거 클래스 본 거죠 이름이? 네, 맞습니다. 예, 이 외에도 좀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까? 네, 다양한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예. 방금 보신 거는 아무래도 플라워 클래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예. 일부러 여성분들만 모집한 건 아닌데 주로 그러니까요. 다 여자분들만 계셨고요. 그 앞서서는 프랜차이즈 창업 특강도 열렸고요. 오. 이를 비롯해서 뭐 재무 특강, 주식 투자, 경매 이런 주제로 다양한 청년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고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 등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입소문이 벌써부터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한번 열리면 이거를 이제 마치 정말 인기 강좌 수강 신청하듯이 네. 클릭해서 10명 모집하는데 300몇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예. 어떤 클래스들 열리나 미리미리 좀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으니까 좋긴 한데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노민주 리포터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 클래스의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못 들고, 예. 그래서 이거라도 꼭 좀 가봐야겠다 하는 추천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토요일, 이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스펀지 데이라고 해서 스펀지 파크 입주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는 날이고요. 창원시 청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마지막 주 토요일 가로수길로 스펀지 파크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문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청년 비전 센터 박정희 센터장의 말도 들어보시죠. 우리 창원이 인구 100만의 메가도시고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 청년들을 위한 혹은 시민들을 위한 명확한 문화 복합 공간이 한 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 파크가 그나마 문화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스펀지 파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펀지처럼 모두의 요구를 빨아들일 준비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기 때문에 끝으로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앞서 수강 신청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으로 알려주시죠. 스펀지파크 내에서 기획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지금 창원시 청년 정보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까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청년 비전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팝업으로 뜨는 행사들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놓으시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바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멀리까지 뭐 비행기를 타든 그리고 뭐 버스를 타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만 조금 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참 좋은 도시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의령을 참 좋아합니다. 의령이요. 왜냐하면 맛집이 참 많습니다. 뭐 망개떡, 국밥. 소바, 국밥 아시죠? 네. 예, 한우국밥 가면 꼭 먹고 오는데, 근데 이게 다 모두 한 곳에 있어요. 의령 전통시장 주변에 이 맛집들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의령 놀러 가보자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거기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을 좀 구경을 하고 싶은데 이 의령 전통시장이 5일장으로 돼 있어요. 38 5일장이라서 38. 이게 항상 그 주말에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하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의령군이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의령 전통시장 38장 땡, 요 띄어 읽기 꼭 해야 됩니다. 명절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땡 토요장터를 개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토요장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 사업으로 3일과 8일 기존에 했던 이 5일장에 덧붙여서 매주 토요일도 이제 장날이 되니까요. 네. 의령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많은 분들 토요일에도 이제 의령 전통시장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체험 행사와 플리마켓을 통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먹거리 장터와 함께 토요장터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38장 땡.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의령군이 경남 시군 중에 인구가 제일 적은 곳이잖아요. 네. 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소생의 역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이지만 예. 날씨는 덥고 휴가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색적인 물놀이 장소를 한 군데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이곳은요, 이 계곡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물놀이를 하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물속에 몸을 담근 채로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냐면 바로 이곳은 거창 수숭대 야외 물놀이장인데요. 예. 지난 13일에 개장을 했고요. 8월 20일까지
2030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수승대 야외 물놀이장은 이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한강 발원지 덕유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인데요. 이 물놀이장이 있는 수승대는 인근 황산마을 고가촌, 또 금원산 자연휴양림, 월성계곡 같은 거창 지역 관광 명소와 이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빨리 안 알려줬으면 현기증 날 뻔했는데 앞서 그 물놀이 하면서 연극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때마침 거창 국제 연극제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수승대에서 펼쳐지는 거창 국제 연극제 이달 26일에 개막을 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수변 무대, 또 축제 극장, 돌담 극장, 구연서원, 잔디광장 등 수승대 곳곳에서 야외 연극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정말 물놀이를 하면서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혹시나 비가 오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휴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상 상황은 꼭 좀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기상 상황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게 대부분 무료다 보니까 네. 마음 편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승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수승대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승대가 왜 수승대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수승대는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가 대립할 무렵에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을 전별하는 곳으로 처음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해서 근심수, 보낼송이라는 뜻으로 예. 수송대라고 그럼 처음에 불렸습니다. 수송대였네요. 네, 수송대.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퇴계 이황 선생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풍경을 예찬하는 시를 남긴 후에 뛰어난 경치가 근심을 잊게 한다라는 예. 뜻으로 수승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 수승대는 안반 위를 흐르는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예. 근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곳으로 가셔서 자연 경관 바라보시면서 근심을 좀 날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또 물놀이장은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최우선이죠. 예, 거창구는 수상 안전 요원과 주차 요원을 배치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함께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만들어서 안전한 물놀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합니다. 예, 노 과장님께서 절대 이제 과장하지 않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답답하다, 좀 시원하게, 그런데 또 문화생활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네. 거창 수승대 꼭 기억하시고 야외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하시면서 연극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앞서 또 소개해주신 이름의 유래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도 참 많이 오고 동시에 또 폭염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 우리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을 이송수 노 과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뉴스바다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고요. 노민주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